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이어의 권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래들 기다리셨죠? 이번 시간만 끝나면 그리고 다음엔 또 좋은 세션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네트워크 포렌식, 기다림과 인내만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약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부제를 좀 정해봤는데요. 네트워크 포렌식을 이용한 인시던트 리스폰스, 즉 침해 대응 분석은 비즈니스의 속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제로 해서 쭉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그 네트워크 포렌식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공격 사례를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전 세션에서 주로 언급이 됐던 JP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라는 그 침해 사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에서 침해가 발견이 된 것은 2014년 여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수개월 이전부터 침해 행위가 있었고, 그때 당시 발견된 것만 해도 약 8,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좀 작정하고 좀 덤빈 그런 공격을 한 케이스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슬픈 거는 이 회사에서는 매년 약 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을 IT와 IT 보안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입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 주식 결산 보고서였을 거예요. 이쪽 CEO가 모든 사이버 공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다,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항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드밴스드 공격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가트너에서 제공된 것입니다. 그 가로축을 보면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임은 대응 시기별로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뒤쪽은 오른쪽은 사후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안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 보안 투자는 대부분이 실시간 대응 솔루션입니다. 뭔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또 위에도 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쪽이었고요. 근데 이 실시간 대응 솔루션은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단점도 있습니다. 알려진 공격만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JP 모건과 같은 케이스에서 보시듯이 지능형 공격들은 타겟을 정한 뒤에 맞춤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옵션은 없을까요? 가트너에서는 이 뒤쪽 사후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렌식이라고 하는 솔루션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됐든 엔드포인트가 됐든 포렌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안 관리자고 SOC도 좋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팀이라도 좋습니다. 만약에 침해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알고 싶어 하실까요? 단순히 320 초기 때처럼 침해가 몇 대가 침해를 이렇게 당해서 몇 대가 재부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싶어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APT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고, 보안 관리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악성 코드가 유입이 됐고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확산이 됐고 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아마도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알기가 어렵죠.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가트너에서 제시된 이런 포렌식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APT 공격 단계별로 어떠한 정보들이 확인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6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다시 3단계로 줄이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단계,
그 다음에 감염된 이후에 CNC 서버, 명령을 내리는 서버랑 통신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단계,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포렌식 솔루션들을 이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감염 단계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공격을 받고 있었는지, 그다음 침입 경로는 어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CNC 서버랑 두 번째 통신하는 단계를 관찰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PC들이 감염이 됐는지를, 피해 규모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보들이 해커들이 관심이 있었고 진짜 유출이 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포렌식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포렌식의 기능을 간단히 정의를 내리게 되면 최소화된 MTTR, 즉 Mean Time Response라고 해서 최소 대응 시간을 가지고 사건의 재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네트워크 포렌식의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PT 공격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또 보안 장비를 활용했다고 했을 때는 아마 CNC 서버에 접속하는 2단계를 가장 많이 탐지를 하실 겁니다. 탐지가 되면 사실 이 전 단계 어떻게 감염이 되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시기가 어렵죠. 네,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 전에 어떻게 감염이 됐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렌식 자체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위협이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하게 되고, 상세 분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응 면에서는 새로운 룰, 차단 룰이 되겠죠. 시그너처를 만들어서 보다 향상된 킬체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 유출도 대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포렌식을 이용한 어떤 대응 방법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무한정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져서 이러한 것들이 적시적절하게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이 가져야 될 핵심 기능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없는 트래픽 캡처.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백본이라고 하게 되면 10G 정도의 백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풀디플렉스라고 하게 되면 20GBps에 쓸 것이고요. 적어도 20GBps의 트래픽을 손실 없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PCAP 형태로도 저장이 되어서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게 되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어 7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생성된 메타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야 되고, 또 위협 인텔리전스와 연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킬체인을 만드는데 뭔가 차단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FireEye 포렌식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PX, 하나는 IA. PX는 트래픽을 캡처하고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7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IA는 PX가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받아서 검색을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PX를 좀 더 알아보게 되면 모든 트래픽, 내부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 트래픽에는 모든 이메일, 모든 웹 커넥션 행위,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저장된 이후에는 마치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과거에 어떤 트래픽이 지나다녔는지를 꺼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른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됐고 궁극적으로 APT에 어떤 침해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헌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X의 특징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PX는 트래픽을 캡처할 때 일반 랜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FPGA가 들어가 있는 랜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시트 맨 아래 보면 저희가 20GBps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빠른 검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카드의 FPGA가 단순히 캡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룰을 적용을 하게 할 수가 있고요. 룰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그 추출된 패킷들이, 트래픽들이 인덱싱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인덱싱이 될 때 저희가 3티어로 인덱싱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보다 빨리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3티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구성을 서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그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에서 약 한 500TB, 2주간 수집된 약 한 500TB의 트래픽을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했더니 존재하지는 않는 IP를 검색을 했을 때는 FireEye는 약 37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N사, 저희 경쟁사인 N사는 18시간이 걸렸고요. 또 최근에 나온 그 경쟁사는 다른 또 경쟁사 몇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6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IP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는 FireEye는 20분이 걸렸고요. 나머지 벤더는 N사는 19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X는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API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Pivot to PCAP API가 있고 WS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Pivot to PCAP API를 이용해서 저희 PCAP 데이터, 저장된 PCAP 데이터를 꺼내보고 싶은 보안 장비 혹은 SIEM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저희는 스토리지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로컬 스토리지인 SAS 형태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인 SAN 형태, SAN이나 NAS 형태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SAS, 로컬 스토리지인 경우에는 최대 300TB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GBps의 그런 환경이다, 인터넷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대략 쌓이는 거를 저희가 한 10테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0TB면 한 달 동안의 트래픽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APT라는 게 하루에 뭐 몇십 분 이내 이렇게 좀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요. 적어도 저 정도는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어야 전체 그림을 보다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SAN하고 연동이 될 때는 사실 페타바이트 이상까지도 저희가 저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SAN과 연동이 될 때 특정 벤더에 국한이 되지 않습니다. 종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증받은 그 SAN 업체는, SAN 벤더는 퀀텀이랑 네뎁이고요. 나머지 뭐 히타치나 HP나 뭐 이런 벤더들도 저희가 다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저희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 저희 FireEye 플랫폼과 연동이 됩니다. 특히 그 MBX 엔진을 이용해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성 코드가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CNC 어떤 행위가 관찰이 되면 저희 NX UI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세부 이벤트를 드릴다운 하게 되면 그 저희 PX랑 연결되는 링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상세 트래픽 내용을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보셨을 때 저희 PX에서 보셨을 때 언제 어떻게 공격이 시작됐고 악성 코드가 사용된 악성 코드는 어떤 거고 이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상세 화면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PX 같은 경우에 이제 커넥션, 세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정보를 보게 되면 주로 많이 보시는 게 IP 주소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커넥션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세션 정보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세션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컨트리, 국가 코드까지 표시가 돼서 실제로 내부 사용자가 접속한 외부 접속한 외부로의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목적지의 국가를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트래픽의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MIME 타입으로 지금 소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MIME 타입에 MS 워드가 링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그 트래픽을 데이터, 확장자가 지금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추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만든 기능인데 이벤트 베이스드 캡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트와 유사한 룰을 사용해서 먼저 트래픽 형태를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그와 동일한 트래픽이 유입이 되면 혹은 아웃바운드가 되면 그 트래픽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돼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유용하게 좀 많이 쓰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IA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X에서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서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자가 그 화면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적어도 우리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A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IA는 분산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PX 여러 대가 하나의 IA한테 탐지된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만약에 각각의 PX가 백본으로부터 하프 세션, 그러니까 어시메트릭 라우티드 패스인 경우에 하프 세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PX가 이 하프 세션을 버리지 않고, 일부 벤더는 버린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버리지 않고 그거를 IA로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IA는 하프 세션이 모이면 그걸 풀 세션으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FII 포렌식인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저희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빠릅니다. 캡처 기능은 타사 대비 10배까지 빠릅니다. 최대 저희는 20GBps를 로스 없이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기능 관련해서는 타사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토리지에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 저장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아키텍처를 지향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이 있으시고 ESM이 있으시고 혹은 IPS나 IDS가 있으신데 저희랑 연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아주 쉽게 저희가 연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ireEye는, 그리고 오전에 케빈 맨디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텔리전스, 특히 APT 관련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포렌식, 이러한 정보들이 네트워크 포렌식과 연결이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PT 공격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세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두세 번 말씀드린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진다. 혹시 계속 뚫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까지는 저희 로컬 스토리지가 지원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SAN하고 NAS랑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켓 세그먼트를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리모트 오피스에서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인 경우에는 하나의 박스에서 264TB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SAN이나 NAS랑 연결될 경우에는 페타바이트 이상까지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캡처되는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10G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캡처 성능을 보게 되면 제일 작은 장비가 500Mbps, 제일 큰 장비가 20Gbps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너무 밋밋해서 동영상을 하나 넣어봤고요. 이제는 JP 모건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침해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PX와 같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침해 사고는 보통 외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전달이 되고요. 전달이 될 때 IOC라는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CNC 서버나 혹은 악성 코드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을 때 저희 PX를 통해서 실제 감염된 PC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 감염에 사용된 경로는 어딘지, 그리고 피해 범위는 얼마인지, 그리고 처음 공격은 언제였는지, 그 다음에 정보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정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로 APT와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PX의 뛰어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비즈니스가 원하는, 그리고 경영진이 원하는, 그리고 CEO가 원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사용하시던 분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추가로 검토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손실 없이 저장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가장 적절하게 어답트를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신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PX가 제공하는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저희 PX가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